여러분 안녕하세요. 실해석학 7주차 첫 번째 영상입니다. 이번 주에는 무한급수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지난주 마지막 영상에서 이제 기본적인 실수의 성질을 이용한 간단한 경우에 대한 무한급수의 수렴 판정법에 대해서 복습을 해 보았습니다. 아마 기초 해석학 시간에 이제 2학년 수업에서 1년 동안 여러분들이 무한급수의 수렴 판정법에 대해서 배웠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 이번 주에는 조금 더 심화된 내용을 이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한급수와 관련된 심화된 내용으로 이제 첫 번째는 함수열로 이루어진 급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무한급수인데 이제 각 항이 이제 단순히 실수인 것이 아니라 각 항이 그 실수값을 갖는 함수로 주어진 그런 경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수열로 이루어진 급수이고요. 여기서 이제 가장 정말 기본적이지만 중요한 그 수렴 판정법 중에 하나로 바이어-슈트라스의 M 판정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함수열로 이루어진 급수라는 것은 이제 n이 이제 어떤 실수의 부분집합 x에서 정의된 함수열이고요. 그랬을 때 이제 f1x 더하기 f2x 더하기 f3x 이것을 이제 무한히 더하면은 더한 이 값을 우리가 시그마 k는 1부터 무한대까지 fkx라고 할 때요. 만약에 이 값이 어떤 x를 대입을 했을 때 이 값이 수렴을 하면은 이 값을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새로운 그런 함수로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정의된 함수가 그 수렴하는가? 이것이 바로 함수열로 이루어진 무한급수의 수렴 여부를 판정하는 그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 바꾸어 말하면은 이제 죄송합니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fkx로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것을 제가 새롭게 gn이라는 함수로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g1은 f1이고요. g2는 f1 더하기 f2, g3는 f1 더하기 f2 더하기 f3. 네, 그래서 이렇게 나아가는 이러한 함수열을 생각을 하면은 결국 이 함수열로 이루어진 무한급수의 문제는 이렇게 정의한 새로운 이 부분합으로 정의한 그 함수열 gn이 수렴하는가 발산하는가 또 수렴한다면 고르게 수렴하는가 이런 문제와 이제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부분합으로 이루어진 수열을 말하는데요. 네, 그랬을 때 이 급수가 이제 수렴을 하는데 단순히 수렴할 뿐 아니라 고르게 수렴하는지 그 여부를 아는 그 이제 충분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이제 그런 함수열이 주어져 있을 때요. 어떤 양의 실수열이 존재해서 이제 첫 번째로
이제 모든 x와 n에 대해서 fn이 그 절대값이 mn에 대해서 6이어야 하고요. 두 번째로 급수 이 mn으로 이루어진 이 실수열로 이루어진 급수가 수렴하면 이 함수항 급수가 함수열로 이루어진 급수가 x에서 고르게 수렴한다는 것이 바로 바이어-슈트라스 M 판정법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급수가 고르게 수렴한다는 것은 이거는 이제 이 함수열 gn이 고르게 수렴한다는 것과 이제 같은 말입니다. 네, 같은 말입니다. 네, 그래서 이 정리는 이제 우리 강의로 위쪽에 정리 33번에 우리 지난 영상에서 여러 번 사용을 했는데요. 그 함수열이 고르게 수렴할 필요 충분 조건이 이제 정의를 포함해서 우리 세 가지를 소개를 했는데요. 그 세 번째 조건, 그 코시 판정법 조건을 사용을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를 이제 참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 정리의 증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정에 의하면은 이제 삼각부등식을 사용을 하면은 지금 fkx는 모든 x에 대해서 항상 mk가 되는데요. 그러면은 각각 더해서 절대값을 취한 것은 이것은 삼각부등식에 따르면 이렇게 절대값을 이렇게 쪼개서 생각하면은 더 크거나 같아지게 되는데요. 그것보다도 mk들이 다 크거나 같으니까 원하는 여기 나와 있는 부등식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무한급수가 이제 수렴한다는 것을 이제 가정을 했기 때문에 그 무한급수 또는 우리 그 수렴하는 실수열의 그 코시 판정법에 따르면 수렴하는 수열은 코시 수열이다 라는 그 정리에 따르면은 그 충분히 큰 n에 대해서 그 이후에는 그 n번 예를 들어 n 플러스 1번째부터 n번째까지 그 함수들을 더했을 때 이것이 임의에 주어진 입실론보다 작아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다르게 말하면 이것이 지금 gnx 빼기 gmx니까요. 그래서 이 함수열 이 x를 하나 고정을 하면은 이것을 실수열로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실수열이 코시 성질을 만족한다 라는 것과 이제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코시 수열이 된다는 것과 같은 말인데요. 약간 지금 제 설명에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다시 한번 말하면은 이거는 앞서 말한 대로 정리 33의 조건 3을 이용을 했습니다. 조건 3을 이용을 하면은 이런 것이 존재한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그러면 지금 이 함수열 gnx가 코시 수열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그러면은 이제 실수의 완비성에 의해서 코시 수열은 수렴한다 라는 성질로부터 함수열 x를 고정했을 때 gnx가 수렴한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n번째까지의 부분합과 이 무한급수 합을 이제 그 차이를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비교를 하면 이제 이 무한급수는 이제 n까지의 부분합에서
이제 n을 이제 무한대로 보낸 그 극한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네, 이 등식이 성립함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바로 위에서 우리가 얻은 결과에 따르면은 이 절대값 n이 입실론보다 작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네, 그 m이 충분히 크다면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m이 충분히 크고 n도 충분히 큰 상황인데 거기서 게다가 n을 무한대로 보내도 여전히 이제 성립하는데 다만 이 경우 이제 등호는 이제 등호까지는 허락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등호까지 허락한다면은 이러한 부등식을 알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입실론은 임의의 양수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은 결론은 지금 어떤 결론을 얻냐면은 이 두 개의 차이가 m이 충분히 크면 그 원하는 만큼 작게 할 수 있다. 이것이 결론이죠. 근데 그것을 이제 바꿔 쓰면은 m이 이제 무한대로 가면은 이제 두 개의 값이 그 차이가 0이다라는 것이니까 네. 그리고 이것은 이제 x와 이제 상관이 없었기 때문에요. x에 상관이 없었기 때문에 이 함수열로 이루어진 급수는 고르게 수렴한다는 것을 그런 결론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정의한 이것이 이제 GM인 셈인데요. 이 함수열이 고르게 수렴하는 함수열이다 라는 결론을 얻습니다. 네, 이것이 바이어-슈트라스의 M 판정법입니다. 네, 그래서 이 정리는 함수열로 이루어진 급수의 수렴을 다룰 때 매우 이제 중요하게 사용되는 정리이기 때문에 잘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여기서는 이제 함수열로 이루어진 급수 중에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것이 바로 그 거듭제곱 급수입니다. 거듭제곱 급수는 다항식을 일반화한 것으로 이제 저는 생각을 하곤 하는데요. 이제 어떤 실수 C를 고정했을 때 이제 점 C에서 전개한 거듭제곱 급수를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A0 더하기 A1 x 빼기 C 더하기 A2 x 빼기 C 제곱 이런 식으로 무한히 나아가는 이러한 급수를 우리가 C에서 정의한 거듭제곱 급수라고 부르고요. 이제 먼저 C가 원점인 경우에 이 거듭제곱 급수의 이제 중요한 성질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듭제곱 급수는 이 앞에 붙은 이 개수들에 대한 정보만 정확히 알고 있으면 그 수렴 반경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네, 또 많은 경우 그 정확히 수렴하는 범위를 실제로 찾아줄 수가 있는데요. 네, 이렇게 원점에서 전개한 거듭제곱 급수로 주어진 함수 fx를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여기서 이제 자세하게 다루지는 않았지만 우리 기초 해석학 수업 때 배운 그 거듭제곱근 판정법이라고 저는 부르는데요. 그 판정법을 이제 이용을 하기 위해서 이 람다라는 것을 AN의 절대값의 n분의 1 이것에 n이 무한대로 갈 때 리미트 수프리멈으로 정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의 역수를 r이라고 한다면 이 거듭제곱 급수로 주어진 함수 fx는 x의 절대값이 r보다 작을 때 수렴하고 r보다 클 때 발산한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습니다.
네, 거듭 제곱근 판정법을 이용을 해서 이제 간단하게 구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임의의 양수 입실론에 대해서 그래서 자 수렴 반경이 그래서 여기 실수에 죄송합니다. 실수열이 있고요. 여기 이제 원점을 중심으로 하는 이 개구간 생각을 하면은 마이너스 R부터 R까지 이렇게 있을 때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이 수렴 반경 내부에서는 수렴하고요. 외부에서는 이제 발산하게 되는데요. 외부에서는 발산하게 되는데 이제 요 경계 그러니까 x가 마이너스 r일 때랑 r일 때는 이 경우에는 이제 일반적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수렴할 수도 있고 발산할 수도 있는데요. 그때는 이제 직접 x를 대입을 하고 x가 경계에 있는 경우에는 직접 대입을 해서 얻은 그 급수의 수렴 여부를 다시 이제 살펴보아야 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임의의 양수에 대해서 이렇게 이 열린 구간에 포함되는 살짝 이제 작은 임의의 닫힌 구간에 대해서 마이너스 R 플러스 입실론부터 R 빼기 입실론까지 여기서는 특별히 fx는 고르게 수렴한다 라는 그런 정리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살펴본 바이어-슈트라스 판정법을 이용을 하면은 이 사실을 역시 여러분들이 증명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도함수에 관한 것인데요. 이렇게 정의된 거듭 제곱급수로 정의된 그 함수는 이제 도함수 역시 이제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이제 눈에 보이는 그대로 계산을 한 것이 도함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수렴하는 이 수렴 반경 내에서는 이제 요 끝점에서는 모릅니다. 끝점에서는 이제 알 수 없고요. 이 열린 구간에서는 우리가 함수가 fx가 미분 가능할 뿐 아니라 그 f'x가 이렇게 각 항별로 미분해서 새롭게 얻은 거듭 제곱 급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이제 앞선 6절의 함수열 내용에서 함수열과 그 도함수, 함수열의 도함수를 공부한 그 부분에서 그 정리를 이용을 하면은 역시 여러분들이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증명은 이제 책을 이제 각자 참고하는 것으로 대체를 하고요. 여기서는 이제 더 다음의 내용들에 대해서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그 두 번째, 세 번째 정리를 더 생각을 하면은 지금 이제 f'x의 수렴 반경은 지금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an의 절대값의 n분의 1 이것을 생각을 하면은 이것은 an의 절대값의 n분의 1과 같습니다. 여기 그 이유가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f'x의 수렴 반경이 원래 급수의 수렴 반경과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다시 이제 이렇게 얻은 이 거듭 제곱 급수에 대해서 다시 정리를 적용을 하면은 f'x는 시그마 n-1 an의 x의 n-2가 되고요.
또 반복해서 적용하면은 이 fx가 무한번 미분 가능한 급수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x가 그 수렴 반경 내에 속할 때요. 그 수렴 반경 내로 정의역을 제한을 하면은 이 거듭 제곱 급수로 정의된 함수는 무한번 미분 가능한 함수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그 n번 미분한 것을 이렇게 쉽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네, 각 항별로 미분한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여기 x에다가 0을 대입을 해보면요. 0을 대입을 하면은 k가 n인 경우만 이제 살아남게 되는데요. 그 값을 계산을 하면은 바로 fn0는 n 팩토리알 an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fx가 거듭제곱 급수로 정의된 함수이면 anxn이면요. 여기서 반대로 생각을 하면은 이 관계를 생각을 하면은 이 an이 바로 n 팩토리알 분의 fn0가 됩니다. 따라서 이곳은 우리 앞절의 복습을 잘 했다면은 이것이 바로 함수 fx의 테일러 급수인데요. 따라서 원래 함수가 테일러 급수와 이제 같다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면은 거듭 제곱 급수는 먼저 지금 0에서 전개했다면요. 그 중심 원점에서 해석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따름 정리로 나오는 거긴 한데요. 거듭 제곱 급수는 여기는 제가 오타가 있습니다. 거듭 제곱 급수로 이루어진 함수는 해석적이라는 것과 이제 같은 말인데요. 거듭 제곱 급수는 원점에서 미분 계수에 의해 완전히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앞선 영상에서 이제 그러니까 x는 제로에서 모든 미분계수가 0이지만 그 함수가 0은 아닌 그런 해석적이지 않은 함수의 예를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만약에 함수가 거듭제곱급수로 정의되어 있다면 이제 그러한 경우는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정리는 만약에 원점에서 이제 거듭제곱급수로 정의된 급수가 원점에서 이렇게 해석적이라면 그 원점에서뿐 아니라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원점뿐 아니라 그 수렴 반경 내에 있는 임의의 점 위에서 해석적이라는 것을 이제 알려주는 정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점에서 전개된 함수, 거듭제곱 급수로 정의된 함수 fx를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렴 반경이 r이라고 하면요. 그러면은 이제 r이라고 하고 여기가 이제 C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C에서 R부터 C가 예를 들어 양수라면 여기는 이제 여기는 R 빼기 2C가 되겠습니다. 요즘은 예를 들어서 그럼 이제 C를 중심으로 전개를 하면요. 이제
여기 C를 중심으로 이렇게 거듭 제곱 원래 급수의 수렴 반경 그 내에 있는 열린 구간을 이제 생각을 하면은 이 구간 내에서 fx가 이렇게 C에서 전개한 테일러 급수와 이제 같다라는 사실이 이 정리가 의미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증명이 이제 살짝 이제 약간 테크니컬한 부분이 있는데요. 네, 먼저 fx가 이제 an, xn인데 이것을 c를 빼고 더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한 뒤에 우리가 고등학교 때부터 잘 알고 있는 이항 정리를 이용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밑줄친 부분을 n승을 전개를 하면은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네, 이것이 그냥 NCM을 말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AN은 이제 지금 M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이제 안쪽으로 들어왔고요. 그런데 이제 바이어 슈트라스 이제 판정법 죄송합니다. 네, 바이어 슈트라스 판정법이 아니고 이거는 이제 사실은 이제 다음 영상에서 이제 살펴볼 것인데요. 이 각 항의 절대값을 취한 것을 계산을 해 보면은 이것은 이제 AN의 절대값에 이제 각각 절대값을 취한 것의 n승으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 부분은 지금 분명한 것은 이 부분은 R보다는 작습니다. 그것이 이제 조건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급수는 분명히 수렴하는 급수입니다. 원래 이제 fx의 이거는 분명히 이제 수렴하는 급수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떠한 정리가 있냐 하면요. 이렇게 무한급수가 두 개로 이루어진 이러한 이중급수에서 각 항의 절대값을 취해서 급수를 계산했을 때 만약에 수렴한다면 그러면 이 두 개의 기호를 순서를 바꿀 수 있다라는 정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리는 이제 다음번 영상에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여기서는 이제 그 정리를 잠시 받아들인다면 이 무한급수의 기호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11, A21, A22 이런 식으로 A12, A22, 죄송합니다. A31, A32, 이렇게 이제 양쪽으로 무한히 나가는 이렇게 AIJ 이러한 이중 수열을 생각을 했을 때요. 이것들을 만약에 절대값을 취해서 모두 더한 것이 이제 수렴한다면은 그래서 이만큼 이제 더할 텐데 이제는 이것을 이제 이런 식으로 더하는 것이나 이런 식으로 더하는 것이나 그 값이 이제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거는 우리 미적분학 시간에 적분의 순서를 교환하는 것과 이제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시그마 n은 0부터 무한대, 다음에 시그마 m은 0부터 n이면은 다시 한번 쓰면
A11, A12, A13, A21, A22, A23인데 이거를 이제 AMN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한다면 이것은 그 앞에 이제 사실 이제 A00부터 시작을 해야겠네요. 그렇지만 그렇게 한다면은 이것이 지금 이렇게 m이 n보다 작은 경우를 이렇게 더하는 것이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m이 n 이하인 경우를 모두 더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각 n에 대해서 이제 m은 0부터 n까지,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한 개를 더하고 두 개를 더하고 이렇게 더한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것은 순서를 바꾼다는 것은 이것을 이렇게 열로 m을 먼저 고정된 m에 대해서 n을 이렇게 점점 키우면서 더하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그 두 무한급수의 기호를 바꾸는 것의 바꾸는 것을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이번에는 반대로 m이 0부터 무한대인데 n은 m부터 무한대까지 이제 요만큼을 더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은 n과 상관이 없으니까 밖으로 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계산을 하면은 이 부분이 바로 요거는 지금 이제 m 팩토리얼 분의 n n-1 n-m 플러스 1 an c의 n-m인데요. 이것이 그 앞선 그 거듭제곱 급수의 기본 정리를 이용을 하면은 이것이 바로 m 팩토리얼 분의 fmc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f를 m번 미분한 그 m개도 함수에 c를 대입한 것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시그마 n은 m부터 무한대까지 요거 시그마까지 합쳐서 이것이 m개도 함수 m 팩토리얼 분의 fmc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원했던 정리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x가 이제 c를 중심으로 전개를 해도 여기도 여전히 이렇게 그 원의 급수의 수렴 반경 내에 포함되어 있으면은 c에서 전개를 해도 그 테일러 급수와 fx가 같다는 거니까 바꿔 말하면은 이 거듭제곱 급수가 c에서도 해석적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각 항이 함수로 주어진 급수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정리 중에 하나로 바이어-슈트라스 M 판정법을 꼭 기억하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그 함수항 급수의 대표적인 예로 거듭제곱 급수를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거듭제곱 급수의 기본 정리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이제 다음번 영상에서 거듭제곱 급수에 대해서 또 하나 추가로 살펴볼 수 있는 정리로 아벨의 정리라는 것에 대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번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